충남도가 KTX 천안아산역 일원의 광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인근 지자체와 철도공사 등 5개 관계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습니다. 세종갑 선거구 민주당 홍성구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홍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세종시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전국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업인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 유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을 잇는 철도교통의 허브인 KTX 천안아산역 일원에 광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이 추진됩니다. 환승시설은 물론 쇼핑과 숙박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충남도는 사업비 전액을 민간 자본으로 유치할 계획인데요. 이에 충남도가 인근 지자체와 철도공사 등 5개 기관과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광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에 뛰어들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KTX 천안 아산역입니다. 2019년 기준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24,800명으로 전국 고속철도 56개 역 중 8번째로 많습니다. 바로 옆 아산역까지 합하면 1일 유동인구는 3만 3천여 명에 달합니다. 여기에 2026년 장항선 복선전철이 개통하고 R&D 융복합지구 등이 추진되면서 앞으로 이용객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충남도가 광역교통 중심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KTX 천안아산역 일원에 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을 추진합니다. 부지 규모는 약 6만 7천 제곱미터로 센터 안에는 철도와 버스 환승시설을 비롯해 숙박과 쇼핑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사업 기간은 오는 2029년까지로 추정 사업비 8,700억 원은 전액 민간 투자로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 도는 아산과 천안시를 비롯해 철도공사와 공단, 그리고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등 5개 관계기관과 협약을 맺고 본격적인 사업 시작을 알렸습니다. 환승센터의 지속가능한 구축 모델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각 기관들은 행정적 지원을 비롯해 개발계획 수립, 협의체 구성 등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협력 체계를 구축하게 됩니다. 도는 환승센터가 구축이 되면 수도권과 지방을 연결하는 중추적 교통요지에 문화와 상업이 어우러지면서 충남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천안 아산역은 연간 800만 명이 이용 중인 철도 교통 허브입니다. 이곳에 광역 환승센터를 건립하면 파리, 라데팡스처럼 광역교통의 허브이자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도는 전담 조직을 가동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한편 타당성 평가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고 국토부 승인을 받은 뒤 2026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증권맨 신화로 불리며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영입 인재로 합류한 뒤 세종갑 지역구에 전략 공천돼 당선의 영광을 안았던 홍성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홍 의원의 깜짝 불출마로 세종갑 지역구는 새로운 대결 구도로 요동칠 전망입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갑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국회의원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까지 지역구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는 등 내년 총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던 지역 정가에선 예상 밖이란 시각이 많습니다. 홍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나름 사회를 바꿔보려 노력했지만 지금의 후진적인 정치 구조가 갖고 있는 한계로 인해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다시 우리나라의 미래 비전을 만드는 미래학 연구자로 돌아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도 주목됩니다. 세종 시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 동지 여러분, 그동안 부족한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명을 이어가지 못한 데 대해서는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은 임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홍 의원의 불출마 선언으로 세종갑 지역구는 새로운 대결 구도로 요동칠 전망입니다. 당장 민주당 내 경선 흐름이 관심사입니다. 13일 오후 4시 현재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민주당 후보는 노종용 전 세종시 의원과 박범종 세종시당 청년위원장, 그리고 배선호 전 세종시당 부위원장 등 3명입니다. 현역 의원이 빠진 채 이들이 공천 티켓을 놓고 경쟁을 벌이거나 다른 인물이 합류할지 아니면 전략 공천이 이뤄질지도 관건입니다. 실제 지역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 새로운 후보군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며 민주당의 전략 공천 여부가 최대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내년 세종 지역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농업인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모두 5,249농가로 농가당 지역화폐 여민전 카드에 60만 원씩 모두 31억 5천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수당은 연간 한 차례 지급되며 이번에 지급된 지역화폐를 내년 말까지 사용하지 않을 경우 자동 소멸됩니다. 한편 농업인 수당은 세종시 공약 과제로서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천안시가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인상 여부 등을 검토 중입니다. 이는 지난 2019년 11월 사용료를 책정한 이후 지금까지 인건비와 유가 상승분 등이 반영되지 않아 민간시설 사용료보다 턱없이 낮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적정성 검토 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 결과를 토대로 내년 상반기 중 조례 개정 절차 등을 거쳐 사용료를 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소멸의 실태를 점검하고 대안을 찾아보는 케이블 TV 공동기획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인구를 늘리기 위한 각 지자체의 노력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전라북도로 가보겠습니다. 전북은 매년 인구 감소세를 보이다 지난 2021년 180만 명 선마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전북 14개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인구가 느는 지역이 있는데요. 바로 완주군입니다. 특히 청년층의 지속적 유입이 눈에 띕니다. SK 브로드밴드 엄상현 기자입니다. 완주군의 인구는 지난 11월 말 기준 9만 7천여 명. 민선 8기 들어 내리막 없는 오름세로 시 지역인 김제와 남원시보다도 많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건 청년 인구의 증가인데 올 들어서만 1,600명 넘게 완주로 유입됐고 전체 인구 중 청년이 차지하는 비율도 완만한 상승세입니다. 원동력은 뭘까? 완주에서 프리랜서 통번역 일을 하고 있는 오은진 씨. 오 씨는 작년 11월 완주군이 제공한 청년 쉐어하우스에 입주해 1년째 지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매력은 비용이었습니다. 보증금은 전혀 들지 않고 월세가 5만 원이에요. 한 방을 쓰는데 그리고 기타 공과금과 뭐 건강보험료, 관리비 그런 걸 다 포함해서 15만 원 전후라서 굉장히 저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은 청년층 유입을 위해 단기 주거시설부터 최대 3년 장기 주거 형태인 쉐어하우스, 정착 주거 형태인 행복주택까지 지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완주군의 청년 정책의 핵심은 청년 완주 점프업 프로젝트입니다. 청년 정착의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맞추어 취창업과 주거, 교류, 문화 복지, 자립을 지원합니다. 특히 정책 발굴 과정에서부터 청년 정책 2장단이라는 청년 협의체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합니다. 그 지역 내에서 요구하는 요청 사항들을 어느 정도 취합해서 저희 안건으로 계속 회의 때 내어놓거든요. 그러면 대안할 수 있는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지 회의를 통해서 제안은 하면 이제 내년 예산에 보통 이제 보고가 되고 집행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완주군은 청년 거점 공간 3곳을 조성해 지역 청년 간 단단한 네트워크를 구성했습니다. 청년의 정착을 돕고 또 청년들의 재능을 원주민들에게 나누는
선순환 구조가 된 겁니다. 저희 청년 정책만으로 청년 인구가 과도하게 늘어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청년이 유입이 돼서 그리고 청년 문화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어떤 인프라 조성을 할 수 있는 그 단계를 이루는데 이바지는 했다고 봅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완전한 정착을 위해선 양질의 일자리와 적극적인 창업 지원 등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전제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엄상현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부산에서는 약 20만 명의 청년이 타 지역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부산시는 인구 소멸을 막고 청년 발길을 돌리기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중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HCN 최현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의 한 광고회사에서 일하는 장민혁 씨. 일과 휴가를 병행하는 워케이션으로 부산에 내려와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북항이 한눈에 보이는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쉴 때는 관광을 다닙니다. 이렇게 풍경을 보면서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감성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난 2월 부산시는 부산역 인근에 워케이션 거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워케이션으로는 청년들에게 근무 공간과 체류 비용 일부를 지원합니다. 수도권 원격 근무자를 자연스레 유입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일하고 쉬고 또 즐기고 또 삶의 여유를 함께 누리는 그런 공간으로 이 부산만한 이 적합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주일을 머물러도 좋고 한 달을 머물러도 좋고 또 6개월을 머물러도 좋고 살면 더 좋고. 센터는 탁 트인 업무 공간과 화상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실제로 대한상공회의소가 10월부터 2달간 직장인 1,112명을 대상으로 워케이션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응답자 중 90%가 워케이션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는 다양한 관광 명소에 워케이션 위성센터를 확대 운영할 방침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지역의 인구 소멸 및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당장은 정주 인구를 확보할 수는 없지만 생활 인구 및 유동 인구를 확보하는 것으로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부산시는 한 발 더 나아가 인구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부산에서 한 달 살기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최대 30일 동안 숙박비와 체험 프로그램 참가비를 지원하는데 올해만 벌써 2기까지 모집을 마쳤습니다. 원도심의 매력을 구석구석 알아가고 숨은 관광지를 발굴하고 이를 홍보하는 다양한 활동들이 인구 소멸 지역이 되어 있는 원도심에도 활력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단순 생활인구 증가보다 한층 탄탄한 청년 유입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의료와 교육 등 인프라 확충에 투자해 상주 인구를 늘리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라는 겁니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단순한 생활 인구만 잠깐 반짝하고 느리겠다 이런 것들은 저는 100%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여기에 빨라지는 트렌드 변화와 청년들의 니즈를 속도감 있게 대응할 수 있는 전담기구 운영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펼쳐놓은 청년 유입 정책이 대체로 단기 대책에 국한되고 금세의 한계를 드러내는 만큼 긴 호흡과 장기적인 안목을 갖추는 역량이 어쩌면 시급한 과제일 수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광입니다. 전국에서 지역 소멸 위기가 가장 큰 지역, 바로 전남입니다. 전남은 최근 5년 동안 전체 인구의 3.3%가 줄었는데요. 이런 가운데 전남에서도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순천인데요. 정주 인구와 관광객까지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순천형 도시재생 성공 요인을 확인해봤습니다. 보도에 LG 헬로비전 서경 기자입니다. 30여 년 전만 해도 전교생이 3,000명에 달했지만 지금은 200명 수준에 그치고 있는 순천 남초등학교입니다. 남초등학교 일대 저전동 주민들은 주로 학생들의 하숙집을 운영해 왔는데 학생 수가 계속 줄면서 주민들도 생계를 위해 마을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다 지난 2018년 도시재생 사업에 선정된 저전동. 지난해 5년차 사업이 마무리됐는데 사람이 떠났던 회색빛 마을이 이제는 꽃과 나무로 뒤덮인 생기 넘치는 마을로 탈바꿈됐습니다. 저전동 주민들이 직접 가꾼 정원이 마을 곳곳에 50여 개 넘게 만들어졌고
빈집으로 방치됐던 하숙집은 마을 호텔과 공유의 집으로 변신했습니다. 마을 경제가 다시 순환되면서 빈집은 사라지고 지역이 생기를 되찾은 겁니다. 저전동 유동인구는 1420% 증가했고 골목 상권 매출도 9% 상승했습니다. 청년 쉐어하우스, 그다음에 주민들이 커뮤니티가 가능한 비타민 센터라든지 이런 거점 공간들이 매력적으로 끌렸던 거고 사람들이 오니까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이름으로써 지역 골목 상권이 살아났던 게 아닌가. 그다음에 그 마을들이 생기가 돌고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순천 저전동 주민들은 일주일에 3번씩 남초등학교에서 교편을 잡습니다. 이 학교가 주민들의 정원 수업을 학교 정규 수업으로 편성했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이 주민 교사들과 함께 텃밭을 일구고 텃밭 작물로 요리 수업을 하는 등 친환경 특화 수업을 받게 되면서 30여 년 만에 입학생 수도 늘었습니다.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2023 대한민국 공간복지대상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순천 저전동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텃밭 수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 수업, 그리고 공유 주방을 이용한 요리 수업이 있는데 아이들 노는 것을 보니 내 가슴이 뛴다. 이것은 해마다 이 수업은 내가 필연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정원을 품은 마을로 입소문이 나면서 관광객이 꼭 가봐야 할 명소로 손꼽히는 순천 저전동. 긴 침체기가 무색하게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마을로 탈바꿈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경기 북부는 지자체별로 응급실이 한 곳도 없는 곳이 있을 정도로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입니다. 때문에 경기도는 올해 초 경기 동북부 공공의료원 설립 추진을 공식화했는데요. 인구 9만 명 선이 무너진 동두천시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방안으로 공공의료원 설립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권석화 기자입니다. 동두천시 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는 미군 공여지. 수도권 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각종 규제로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제조업 기반의 산업 구조와 인근 양주 신도시 개발로 인구는 감소세에 들어섰습니다. 지난 6월 인구 9만 선마저 무너지면서 위기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주한미군도 거의 근무를 안 하는데 주둔지 반환을 가지고 있질 않아요. 하다못해 민자 고속도로 하나 없는 곳이 동천입니다. 이런 것이 어디 수도권에 있습니까? 동두천시는 지난 4월 경기도에 의료원 설립을 공식 제안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대진의료재단 측과 재생병원 무상임대 협약을 체결해 김동연 경기도지사에게 공공의료원 유치 건의서를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청장년층 유출과 가속화된 고령화. 동두천시가 인구 위기를 넘기 위해 의료 인프라 확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 칼을 빼든 이유입니다. 재생병원 조기 개업 및 의대 설립을 위해서 지금 계속 대진대하고 대진의료재단하고 협력 체제를 갖추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예가를 포천에다 두고 본가를 우리 경기도 동천 재생병원에 두게 되면은 경기 북부의 의료 취약 부분이 해결이 되고. 공공의료원 유치 건의에 경기도는 아직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 동두천시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총궐기 집회와 1인 시위를 통해 시민들의 강한 의지를 계속해서 중앙부처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권석화입니다. 전국의 지역 채널 기자들의 단체인 한국케이블TV 방송기자협회가 출범했습니다. 각 회사, 각 지역별로 취재해온 기자들이 더 깊고 더 넓은 지역성과 공공성 구현을 위해 힘을 모으자는 취지인데요. 지방 분권 시대 더 강화된 보도력 실현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서주헌 기자입니다. 지난 1995년 처음 출범한 케이블TV. 그 시작과 동시에 지역 채널의 역사도 시작됐습니다. 30년 가까운 시간,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온
각 케이블 TV 방송사, 지역 채널 기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역을 더 깊고 더 넓게 취재하기 위해 서로 힘을 모으기로 한 겁니다. 시대가 변해도 지역 풀뿌리 매체인 지역 케이블 TV의 공적 역할과 책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구성원인 기자 여러분들께서도 정확하고 책임 있는 취재 보도를 위해 힘써 주십시오. 한국 케이블 TV 방송기자협회 출범을 공식 선언한 날, 국회에서는 이를 기념하는 토론회도 열렸습니다. 주제는 지방 분권 시대 지역 채널의 보도력 강화를 위한 방안 모색. 먼저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지역 채널에 대한 기대감과 동시에 규제 완화 필요성 등을 강조했습니다. 또 얼마나 신뢰성 있는 정보를 지방민에게 제공할 것이냐, 또 얼마나 지방민과 소통할 수 있느냐, 여기에는 가장 가까운 매체가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역할을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송을 어떻게 송수신하느냐의 차이가 콘텐츠의 차이로 가게 해서는 안 될 것인데,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의 규제 질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제 당국의 규제 편의성 측면에서 설계된 측면이 강하다고 저는 봅니다. 이날 발제자와 토론자들은 지역 채널이 가지고 있는 공공성과 지역성 등이 더 견고하게 유지되고 다양하게 표출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를 위한 방송 주체들 간의 협력과 제도적 변화를 주문했습니다. 지역적인 구현 의무를 부여하면서 공적 기금을 지원하지 못한다면 점점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여러 기여되는 것이죠. 공명하라, 같이 올려야 된다. 하나의 작은 돌멩이가 변화를 일으킬 수는 없지만 78개의 돌멩이가 한꺼번에 던져진다면 그것은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30년 가까이 지역과 함께 성장해온 케이블 TV 방송 기자들, 주민과 시청자들에게 더 신뢰받는 언론이 되기 위해 한 발짝 더 나아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BTV 뉴스 서주원입니다. 세종 지역 서점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지역 서점 인증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이는 인증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 서점에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로 인증 서점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이 도서를 구입할 때 우선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세종시는 오는 21일까지 지역 서점으로부터 인증 신청을 받고 심의를 거쳐 인증 대상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지방 소멸 위기의 시대, 지역의 활기를 되찾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청년층을 늘리는 것일 텐데요.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일자리와 거주 정책 등 지방의 청년층 유입을 위한 노력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책들로 조금은 느려도 꾸준히 인구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결국엔 지역 경제 발전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